한가로운 오후 한 아파트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맞은편 상공이호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혹시 닭 좋아하세요? 아, 예? 아, 예. 오늘의 영화는 301, 302입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아방가르드적인 요소가 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장정일 작가의 요리사와 단식가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영화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실험적인데 게다가 주인공이 여자 2명, 그리고 그 당시 단어 자체에도 생소한 거식증과 폭식증이란 소재로 이야기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아방가르드와 페미니즘의 대표적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아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느닷없이 약국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항상 약에 의존하며 살아오고 주변과의 아무런 접촉 없이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예쁜 색깔입니다. 하지만 비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물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녀의 삶이죠. 영화는 보충적으로 그녀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추가적으로 보여줍니다. 불안하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301호는 음식 자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가 부엌이고 집기들도 항상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색의 선정에서 대상을 단순화시킬 때 상징적이면서도 강렬한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태와 구도 또한 포함되죠. 아티스트가 대상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보시는 아트웍은 피트 몬드리안의 추상화입니다. 차가운 추상이라고도 불리우는 몬드리안의 작업처럼은 간단한 것일수록 아름답다입니다. 복잡하고 사실적인 초기 작업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해지는 그의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공식이 보입니다. 영화가 그녀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몬드리안의 그림 같습니다. 복잡하고 심각한 그녀의 삶을 화려한 색과 부엌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집. 그 집과 요리에 그녀의 모든 아픈 삶은 포용됩니다.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맙지만 전 이미 저녁을 했는데. 거절할 수 없어 요리를 받지만 곧바로 구토를 합니다. 거식증이 걸린 그녀는 곧바로 음식을 버려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폭식증에 걸린 301호. 새 희망을 위하여. 이혼 후 독립을 자축하며 음식을 마구 먹어댑니다. 오래간만이죠? 들어가도 되죠? 한번 드셔보세요. 전 사양하겠어요. 썼어요. 구역질까지 웃겨. (301호는) 끊임없이 음식을 배달하고 (302호는) 계속해서 그 음식을 버립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들의 패턴은 그칠 줄 모릅니다. 어느 날 302호는 몰래 음식을 버리러 나가다 그만 들켜버리고 맙니다.
어서 들어가. 어서! 앉아요. 이건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집에 있는 선인장을 잘라서 대접합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상징적인데 3025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클로즈업 샷입니다. 변태성욕자와 기회주의자가 패륜적인 일을 함에도 뻔뻔하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는 거식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난 언제나 그 자리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윤희 씨를 위한 요리 일기를 쓸게요.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녀의 몸까지 씻겨줍니다. 두 여성의 결핍과 욕망 그리고 음식으로 각각 상처를 받은 영혼을 서로 씻겨주며 치유해주는 또 다른 상징적 장면입니다. 쉬어요. 요리가 어쩌니 먹느니 안 먹느니 토해내가면서 여자들 팔자는 참 요상한 거야. 혹시 이혼 안 당하셨어요? 아이, 내가요? 두 여자는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관망합니다. 송이는 그저 예쁜 그릇과 음식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요리가 점점 하지만 어려워져요. 자신의 음식 평가에 대한 집착은 강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쉬운 거로 해. 맛있어? 어때? 맛있어? 그 소리 이제 부담스러워. 언제나 당신 요리는 맛있어 해야 하고.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는 남편 대신 스스로 그 사랑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살이 붙어버린 송이.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합니다. 미안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을 알아. 남자분은 그래도 그렇게 둘은 결국 이혼을 하게 여자분이 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5년 동안이나 드셨지요? 위자료 외에도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난 아마 죽일 생각까지 했을 거야. 요리를 하면 어떤 맛일까? 아마 깊은 맛은 없을 거야. 302는 사라졌다? 302가 사라진 것에 대해 의심을 하는 형사. 드시고 어서 가주세요. 아, 예, 예. 이제는 주스 한 모금도 못 마실 정도로 심각해진 302.
무언가가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지닌 다른 것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한 변형과 새로운 맥락의 형성은 예술, 디자인, 철학 등에서 중요한 창조적 원리로 작용합니다. MC 애셔의 작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무한성, 대칭성, 그리고 시각적 착시를 통한 인식의 탐구입니다. 애셔는 반복적인 기하학적인 패턴을 활용하여 보는 이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식이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영화나 그림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 등을 반복 나열하거나 확대해서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윤희 씨를 위한 요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윤희에게 먹일 음식은 세상에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쫑쫑이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쫑쫑이가 고통스러웠을까 하고 물어보는 의도는 자신도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끔찍한 의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의 음식 먹는 입을 보며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음식에 목말라 301. 항상 입버릇처럼 사라지고 싶다던 302.